안녕하세요. 오늘은 심해 바다에서 일어난 미스테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970년 4월 10일 미국 해군의 스쿠원이라는 잠수함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스쿠원은 대서양에서 작전 중이었으며 총 99명의 선원이 함내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는 화재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당시 스쿠어는 중앙통제실에서의 작업 중이었는데 작업 중 승무원 중 한 명이 터널에서 발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선과 아크세서리 연결된 자동화재 탐지장치 알람이 울려 모든 승무원은 대량의 탄소 믹스 가스를 뿜어내는 화재와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했으나 수소화기가 작동하지 않아 승무원들이 숨이 막혀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후 스쿠원의 잠수함 사고 원인을 다룬 보도 자료 중에는 이 경우에 화재는 발생한 즉시 극단적인 폭발로 번지지는 않았으며 승무원들이 대응했던 3,000포인트 이상의 화재 경보와 함께 평균 20분가량 생존할 수 있는 장치, 즉 수소화기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숨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쿠원 사고는 미국 잠수함 연쇄 사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미국 해군에서는 잠수함 내부의 화재 대응 시스템 강화와 대처 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994년 4월 바하마 해역에서 일어난 스폰지밥의 모델인 크로스쿠드를 수집하던 잠수인들의 살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고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꼽힙니다. 해당 사건은 바하마 사태라고도 불리며 수많은 해양 전문가들과 조사단이 참여한 후에도 여전히 그 원인과 배후 주체는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해양 연구자들이 바하마 해역에서의 조사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스폰지밥과 다이빙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여전히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아 해외에서는 무거운 살인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이들이 이 사건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1963년 2월 4일 프랑스 해군의 잠수함인 유리디시는 지중해에서 작전 중이었다. 그러나 잠수함은 갑자기 선체 파손과 이상한 법성 강도를 보였고 후에 수심 900m 아래로 침몰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고 많은 이들은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조사 결과 잠수함의 유체 역학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결함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이 사고는 프랑스 해군에 큰 충격을 주었고 수많은 조사와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은 세계적인 잠수함 안전 규제의 강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1989년 8월 28일 미국 공군 소속의 비다시온비 폭격기가 일본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일본의 하코다테 공항에서 소발한 작전 중인 비다시온비 폭격기가 일제히 출격하여 수행한 작전 중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에서는 비행사 4명이 사망했으며 추락된 진동으로 인해 350명 이상의 어류들 또한 죽어나갔다. 이 사고는 미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긴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고 원인은 추후 수차례에 걸쳐 조사되었으나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고 이후 미국은 일본에서의 군사작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의 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기도 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3년 3월 인도네시아의 수심 22m 지점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는 인도네시아 바다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환경사고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고는 국영석유 기업인 PT 퍼타미너의 유조선에서 연료가 유출되어 발생했습니다. 이 유출 사고로 인해 주변 해양 생태계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연료는 해양 생물군을 직간접적으로 해치며 해수면을 덮친 기름이 산호, 조개, 민달팽이 등의 해양 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출 신고가 들어온 이후 인근 지역의 어촌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해양 생태계에서 고기를 얻어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처리 회사와 환경보호 단체들은 대처 및 정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PT 퍼타미너는 지역 민간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출 사고의 결과로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생태계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걱정거리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임프레스 오브 아일랜드 호랑이 침몰 사고는 1914년 5월 29일 캐나다의 세인트로렌스 강에서 발생한 대형 해상 사고 중 하나입니다. 이 순수 여객선은 리버풀에서 출발하여 몬트리올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략 2형 AM에 세인트로렌스 강을 반쪽짜리 외국선과 충돌하여 14분 안에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총 1021명의 승객이 탑승했고 그중 465명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 외의 신속한 침몰 때문에 다수의 승객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또한 바다 수면에 뜬 얼음 때문에 구조가 어려웠습니다. 사고 후 여러 인명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6일 동안의 수색 작업 후 생존자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어 작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임프레스 오브 아일랜드 호랑이 침몰 사고는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 최악의 해상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기록에 남지만 어둠과 얼음 등의 환경 조건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2010년 4월 20일 미국 해안 경비대가 운영하는 디프워터 호라이즌 기름 시추선에서 괴리가 발생하여 폭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석유가 바다로 쏟아져 해양 생태계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1명의 인명피해와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87일간의 수색 작업과 대규모 환경정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석유 유출량은 약 500만 배럴이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양 오염 사고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한 해양 및 해안 생태계 피해는 막대하였으며 인류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지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그리고 이례적인 환경 파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2000년 7월 18일 뉴질랜드 남쪽 해안에서 에그니스이라는 낚시어선이 해상에서 침몰했다. 당시 이 어선에는 5명의 승무원과 4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다행히 모든 탑승자들은 살아남았지만 이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인행 작업을 진행하던 구조요원들이 작업 도중에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바다 상에서 출렁이던 석유 제품물이 해수면 위로 분출되어 해상 생태계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 인근의 역에 대량의 오일이 유출되어 해상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식물들이 침식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한 수입어 획량 감소와 관광객 수요 감소 등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이 미쳤다. 당시 뉴질랜드 정부는 이 사고에 대한 대처를 늦게 한 것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전 세계에서 해양 생태계 보호와 피해 제한을 위한 법적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사고 이후 뉴질랜드 정부는 석유 운반과 이동수단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였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2013년 7월 2일 인도네시아 발란 파사 시내에 위치한 한 섬으로 우체국 배달용 보트가 출발하였다. 이 보트는 주로 발란, 파사 시내와 인근 섬들 간의 우편물을 운송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보트에는 총 187명이 탑승하였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아이들이었다. 보트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기상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 바람이 강해지며 파도도 커지자 보트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에 더해 불안정한 보트 내부에서 아이들의 움직임으로 인한 불균형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트는 한쪽으로 기울며 침몰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한쪽으로 몰려들면서 대다수가 물 밑으로 빠져 사망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요원들은 눈에 띄는 구조 가능성이 없다 판단하여 수십 명의 시신을 발견하고 한 명만이 구조되어 생존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에서 큰 충격을 일으켰으며 그해 이후 이러한 보트 운송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교통 인프라 개선과 안전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일으켰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984년 4월 대한민국 경상도 바다에서 천리말이라는 이름의 송양 카고선이 침몰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선박은 관세청의 철수 규정 위반으로 불법 반출한 석탄을 적재해 동해안을 항해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선박에는 총 176명이 탑승하였으며 이 중 28명만이 생존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국내에서 이례적인 대형 해상사고였으며 대한민국에서는 무차별적인 인명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해운부문체제 개편 등의 안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상안전 분야에서는 선박 검사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선박 안전성을 높여주었고 선박 운항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는 관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성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해상 안전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후에는 대형 해상 사고가 전무하게 되었습니다.